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12월 29일 일요 경마입니다. 이제 올해 경마가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없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2020년 경자년 경마가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데 뭐 똑같아요. 그냥 다음 주도 경마하는 거. 근데도 이제 2019년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뭉클하고 감회가 좀 남다릅니다. 자, 올 한해도 저희 전해전쟁을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민 의원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이제 끝이고 이제 내년에는 임자년, 경자년, 아니 임자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환갑인 거죠. 그렇죠. 갑자기 경자년 하니까 그러네요. 그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12년 뒤에도? 뭐 저희 전해전쟁은 죽는 그날까지 2인 방송으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사실 뭐 지금도 와가지고 좀 껴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 또 더 좋은 전해전쟁이 될 수 있도록 김태민 의원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김태민 의원이 요즘 좀 워낙 가사 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좀 이제 금요방송을 같이 못해갖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금요방송도 이제 컴백을 이제 하니까 또 더 좋은 질 좋은 방송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저희는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꾸준하게 늘 이제 해오던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게 또 도리고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이 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그 1호 경마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경주를 빼고 14마리 풀게이트죠. 제가 이제 토요 방송에서 그 11월 29일 날 11개 경주 미시행이 되고 또 보정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그때 못 나왔던 말들 또 지난주 한 주간의 휴장 이러다 보니까 출전 적체 현상이 생기면서 뭐 어마무시하게 쏟아졌습니다. 부산 그 개장일에 가장 많은 말들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1호 경마가 정말 어려운데 뭐 경마가 언제는 쉬웠습니까? 제가 볼 때 역대 최대일걸요 오늘이. 그죠? 부산. 부산 통틀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딱 한경주 빼고 그러네. 14마리씩 해가지고 예전엔 12마리씩 해서 한경주 빠진 거 서울 그 한 번 본 것 같긴 한데 역대급이네. 역대급 풀게이트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한경주가 빠졌어 3-4마리씩. 근데 이거는 거의 역대급입니다. 제 경마 역사상 딱 한경주 13마리 빼고는 14마리 다 찾고 12마리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1000m니까. 야 이거는 뭐 거의 서울의 15조네요. 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서울을 넘어섰어요. 그 서울의 15조. 그렇죠. 박희철 마방. 그 역대급 시즌이었는데 이 또 이 마지막 날 또 이 역대급 이게 또 기록이 나왔네요. 그죠? 예. 뭐 얘기하다가 지금 역대급으로 갔죠 제가? 출전 수가 많다고요. 경마가 쉽냐고. 뭐 언제 쉬웠습니까? 뭐 어려운 대로 또 이제
헤쳐나가야죠. 그 솔직히 지겨워요. 그 맨날 그 유튜브나 어디 보면은 오늘 흐름이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맨날 어렵대. 쉬운 건 언제야 도대체? 어? 없지. 맨날 어렵대. 쉬워도 어렵게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저배당 흐름이라 쉬워 보이는데 뭐 충마 선정을 잘해야 된다 이런 해설을 좀 해야 되거든 사람.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 오늘 충마 선정 잘하면은 뭐 안정적 배당으로.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마는 저배당으로 끝나면 쉽게 끝나는데 나만 쉽냐고. 그럼요. 남도 쉬우니까 문제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경마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가면 되는데 어렵게 가서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는 이제 10배 이하짜리 욕심만 부리고 두군형이 됐든 세군형이 됐든 계속 흑자를 보면 되는데 사람이 그게 되나? 에이씨 저거 하나 빠지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빼갖고 가서 코피 터지고 욕심 생기는 그러다가 안정적 요거 하나를 맞춰야지 하면 이제 그때 가서 그게 똑 빠져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를 얘기를 했을 때 쉽다는 건 10배 이하짜리가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쉽다고 해서 내가 돈 따느냐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맨날 빤하게 그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오늘 경마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렵고 후반적으로 좀 쉽나? 나 그런 거 듣기 싫더라고. 후반에는 뭐 더 어려워. 후장 부분에는 쓰실 게 있나 보죠. 뭐 그러면은. 전장은 어렵고. 저희는 뭐 김태민이하고 저하고 이제 편하게 얘기할 때는 뭐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정말 오늘 경마 족같지 않냐? 그러면 형 개족같이 이런 거 왜 하고 있어요? 뭐 저희는 이래요. 그런 거 좀 하세요. 유튜브 그거 하면 잘리는구나. 참. 그래요. 저는 담배 피는 것만 나와도 큰일 그래요. 저는 그런 거를 저희도 입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래요? 그래요? 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 이거 유튜브 계정 폐쇄되면은 이거 우리도 이거 못 해요. 그 진작 좀 얘기 좀 해주죠. 몰랐어?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안 하니까. 맨날 그 걸게 얘기하길래 좀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몰랐구나. 우리 걸고 넘어지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걸리진 않고 여기서 수위가 더 올라가면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걸고 넘어지면 걸립니다. 내려 이 새끼들아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코리안 에이스 오세요. 와서 보세요 그러면요. 아니 이거 자체를 못 올린다니까. 유튜브하고 연동해갖고 올리잖아 우리가. 연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가서 이제 물어봐고. 연동하지 말던가 그러면은 안 되면 좀. 유튜브 조회수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입담으로 가만히 조심히 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또 쉬운 대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게 또 예상이고 저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리차드 기수가 면허 반납을 했죠? 그렇죠. 빨리 개인 사유라고 이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안 되는 새끼니까 간 거예요. 뭐 개인 사유는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빅딜이 또 나왔죠. 그렇죠. 김태훈 기수와 이하나 기수가 드디어 이제 부산행으로 이제 가고요. 권성원이가 복귀를. 권성원 기수가 다시 이제 서울로 역시 난 서울 스타일이다. 컴백을 좀 하는데 조상범 기수는 그래도 나름 자기 자리를 잡고 한 해 동안 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 김태형 기수와 이하나 기수 부산에 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이하나 기수는 거기 가서 또 결혼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김혜성 기수가 박재희 기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지난주 제주 갔더니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서승원 기수하고 드디어 결혼을 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권석원 기수는 결국은 뭐 이제 그 아버지한테 갔는데도 이게 좀 잘못됐죠. 또 부상도 있었고 서울에 와서 이 독고다이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은. 승부세계에선 부자지간도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기 부산은 왜 맨날 1등만 한 사람 맨날 먹는 사람들만 먹는 겁니까? 매해 1등은 똑같아요. 올해 기수 부분 유현명 기수 103승 독보적이고 김영관 조교사 73승 독보적입니다. 맨날 1등은 결정이 돼 있는데 정말 지겨워요. 그래도 김영관 주기사가 하락세라는 건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100승을 항상 해왔는데 그래도 73승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마스 조교사의 58승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개과천선인지 개가천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8조 토마스 마방도 지금 뭐 올해 아주 뭐 성적이 좋고 최시대 이효식 기수도 유현명 기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역할을 다 해줬는데 역시 부산은 들어오는 사람들만 들어오는구나 항상. 조인권의 부재, 서승훈의 부재가 컸죠. 최시대하고 이효식은. 특히 최시대는 셋보기 좋은 기수 중에 하나니까. 내년 판도를 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발음 남은 하루, 2019년 남은 하루 정말 김태민 위원과 이정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주 멋있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태민 위원의 메인 승부는 이제 11경주에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준메인이 이제 9경주, 11경주, 9경주 메인 준메인,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고, 자, 이정원은 13경주가 메인, 그리고 6경주가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연령 오픈 경주예요. 김태민 위원. 11번 퓨처킹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잘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외곽에서 자리 밀려서 잘 붙이지도 못하고 붙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결승주로 접어들기 전에 거리를 좁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300m 그냥 나왔어요. 그냥 어떻게 나왔냐면 중위권 따라가다 끝날라고. 왜 나왔냐고. 출발은 제일 좋았어. 네, 그러니까는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는 1300m 전 구간 단 한 번도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번에 서승원으로 안재영을 교체했고요. 외곽이기는 합니다만 타이트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선두권 붙여준다면 여기 뭐 특별히 센 말이 없습니다. 입상권 진입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라온역을 타는 거 안 봤습니까? 좀 심각해요.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부산의 특정 기수가 이래 버리면 또 겁이 나요. 진짜로. 진짜 서울에 비해서 너무 이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기수도 좀 적고.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불안하고 겁이 난다니까요. 이런 모습을 안 보이던 기수가 이래 버리니까. 오늘은 뭐 서승훈 안장이니까 좀 달라지겠죠. 6번 파인의 꿈입니다. 유현명 안장이고요. 이 주행불량기가 좀 남아있는데 직전에도 좀 코너링 할 때 뭐 앞말에게 좀 당한 것도 있지만 좀 주행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똑바로만 뛰었다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전경주는 기습 선행에 나가갖고 무리하게 폭주를 하고 무너졌는데 자 이래저래 지금 좀 아쉬움만 남기다 보니까 안장 교체가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 파인의 꿈도 재도전이 가능하겠고 6번 11번 좋고요. 그 다음은요. 8번 드림댄서 봐야죠. 주행심사 걸음만큼 실전에서 걸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만 적응을 마친 만큼 선두권 버티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편성이 이렇게 뭐 세질 않습니다. 그렇죠. 연령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세 마들을 우선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8번 드림댄서까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요. 14번 해피요정입니다. 직전 경주 안말 편성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 못 잡고 외곽 뺑뺑 돌다가 가운데 주로에서 이제 추입을 시작을 했는데 잘 못 나와요 말이. 그래서 저러고 이제 깨지나 보다 했는데 마지막 거 100m를 남겨놓고 걸음이 나옵니다. 아직 좀 낮게 깔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데뷔전에서 이 정도 걸음이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11월 29일 날 원래 출전하려다가 경주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다소간의 출전 공백이 생기기는 했습니다만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연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번 파워 트레인입니다. 이게 이번에는 어떻게 팔릴까요? 얘가 덜 팔리죠? 그죠? 아무래도 그죠? 11월 15일 데뷔전 때 마지막에 날라오는 걸음이 굉장히 좋아서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 1300 최외곽에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거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데뷔전에서 끝걸음이 괜찮아서 무턱대고 거리를 늘려 나온 것밖에 안 된다. 얘 능력 발휘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인기마였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경주 뛰는 걸 보고 네가 싹수가 있구나. 달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하고 나서 말이 외곽으로 삐집니다. 그거를 안으로 꾸겨 넣어가지고 이 프랑스와가 진짜 애를 먹었어요. 그거를 그냥 무리하게 외곽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왜?
얘는 데뷔전 때 모래 맞고 빠꾸기아를 넣습니다. 백식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래 맞으면 안 뛰는 말이라는 걸 알아요. 말은 힘은 있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거지라도 갖다 붙인 겁니다. 프랑스화가. 그리고 그거로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뛰는데 힘 소진이 굉장했을 거라고요. 말하고 실랑이까지 했으니까. 근데 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퍼지더라 이거예요. 이 말이. 저런 부분이 있었네. 그래서 너는 앞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양 사이드에 소속조 말들을 붙이면서 같이 병합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단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앞으로 분명히 더 뛸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좋게 봅니다. 예. 나머지 마피드는요. 6번 남양승리입니다. 원래 11월 29일 날 나오려다가 취소가 되면서 이제 그 출전 주기가 이제 늦춰졌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힘을 제대로 못 쓰고 깨졌는데 이번에 말 잘 만들어 놓고 정상 출전 주기라고 봅니다. 6번 남양승리를 이번에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네. 8번 역전의 태양이 1600은 좀 무리더라고요. 1300으로 알맞게 출전을 했기 때문에 역전의 태양도 복병권에서는 좀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2세마들이 좀 우세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3세마들이 도전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그런 편성이죠. 그렇죠. 네. 김태민요. 2번 모노폴리입니다. 그 정동철 기수가 그 가을 때 이렇게 그 여름과 가을에 미쳐 날뛰어가지고 이제 이 예상가들이 뒤늦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 나니까는 좀 맛이 약간 가는 것 같아서 이정원 의원이 그때 이제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던데. 그렇지. 네, 그래서 정동철 기수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노폴리를 타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같은데 그래도 이게 외곽 선이 잘 붙었는데 이게 안으로 워낙 기대다 보니까 그냥 이 핸드라이드 추진은 못하고 요거 뽑다가 이러다 끝났거든요. 인기 1위 팔리고. 근데 예전 그 정동철의 미친 말몰이였으면 이걸 좀 잘했을 텐데. 어쨌든 김옥성 기수가 그 짓거리 많이 해요. 안으로 기대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끝나고 거름나고 3등. 근데 모노폴리는 참 아쉽습니다. 너무 안으로 이제 기대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뽑다가 볼장을 다 봤습니다만 걸음은 전혀 죽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아예 초반부터 두들겨패서 선행까지 한번 나서 본다면 이번에는 나아진 걸음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정동철 기수는 올해 또 역대급 시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이어갔으면 어마무시한 시즌이었고 2020년 경마도 정동철의 해로 만들 수 있는데 요즘 제자리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백승을 하고 나서 그 여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좀 반짝이다가 그죠? 그러니까요. 예, 턴을 이제 했는데 2020년에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12번 버닝스타도 이제 뭐 신장세로 좀 읽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12번 이세마 당연히 보셔야 되고 2세마의 이 양강 구도를 깨겠다. 7번 골든레인입니다. 그렇지. 골든레인. 이게 이제 지난번에 출전이 좀 한 주 미뤄졌는데 무거웠어요. 무거운 상태에서 정상적인 출발이 안 되고 전개가 안 풀렸는데 정상적인 출발만 된다면은 앞에 갑니다. 예. 직전보다 좋아졌고요. 조교 내용도 있기 때문에 2번, 12번도 좋습니다만 3세마 7번 골든레인도 휴양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더 좋아졌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1600 국산 6등급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능력마보다는 지금 기복마들 또 그리고 거리 검증이 안 된 인기마도 보입니다. 김재민요. 저 5번 더선 오브갓을 눈여겨봅니다. 직전에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에 서울에 이제 김영국 기수가 기승을 해서 버벅거리면서 늑발을 했고 붙을 생각 없이 말 가는 대로 가다가 성의 없이 전구간 힘 못 쓰고 이제 깨졌는데 직전에는 이제 말이 잘 끌고 나갑니다. 안쪽 중위권 잘 따라가다가
결승지로 접어들 때 이제 밖으로 뽑아요. 근데 이게 밖으로 뽑는 게 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좋냐 하면 말들이 뭉쳐 있으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밖으로 뽑아 나오면 안 막히니까. 그렇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그만큼 우리 운전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확 꺾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꺾으니까 탄력을 붙이는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밀고 나오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탄력을 붙이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안쪽에 말들이 안 몰려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안쪽에 말들이 몰려 있으면서 내가 진로가 안 막혔을 때 밖으로 뽑았을 때 이게 좋은 거지. 이 덧선오브가처럼 안쪽에 막힌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그냥 국으로 안쪽에 가만히 있는 게 또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걸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입니다. 이건 결과를 갖고 붙여야 돼. 복귀라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나온 결과를 갖고 되짚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짚어 봤을 때 덧선오브갓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외곽으로 뽑는 게 잘한 짓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안쪽 코딱지를 계속 팠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동철이네. 그러니까. 좋아요. 예, 정동철 기수가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좀 안쪽에서 자리를 잘 잡고 나온다면 모처럼 만에 좀 첫 입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1600이라고 해도 뭐 이게 뭐 1600에 아주 자신할 말은 없기 때문에 거리에 그 늘어난 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다고 봅니다. 네. 8번 투투데이는 이미 뭐 1600에서도 입상을 했고 또 적응이 돼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요하니스가 이게 뭐 선행을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좀 밋밋하게 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가면은 더 뜁니다. 더 뛰기 때문에 8번 투투데이의 이 입상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그 편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마필입니다. 나머지 말 중에서는 그 7번 톱베스트 역시 이제 선두권 버티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센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천년의 길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예? 최근에 그 고전하는 거요? 아니 10월 25일 날 김태균 의원이 A시장 상태를 보고 그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 뭐야 그 인기 많은 아델 클래식이 들어오면 쟤는 쌍대가리 오겠다.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또 17조의 그 플라잉 킹즈가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 플라잉 킹즈는 그 패턴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대로 때려 먹지 않았습니까? 천년의 길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데뷔 전에 이렇게 띄워놓고서 물론 아주 잘 뛴 건 아니지만 두 번 이렇게 인기마로 팔려놓고 착순권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냄새가 나죠. 이 편성은 센 편성이 아닙니다. 물론 바뀐 안장이 유광이기는 합니다만 1번 천년의 길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 의원. 참 이거 왜요? 그러고 보면 자꾸 정동철이네. 4번 톱에 있습니다. 예. 뭐 연말에 꽂혔네요. 예. 아니야, 난 저 기술을 안 봐요. 그래서 정동철 기수 출신이 기술을 안 보면 어떡합니까? 예. 직전 경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빠른 말이 없었고 코스가 좋아서 이제 안쪽에서 이제 선행을 나갑니다. 이제 선행을 나가서 이제 눈물겹게 버텼는데. 그 당시 이제 진경 기수가 타려다가 이제 김도현 기수로 이제 안장 교체가 되면서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좀 퍼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1000m 안쪽 코스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선행을 나간다면 안장이 약간 좀 껄쩍지근하긴 한데 이 정도 편성이라면 경쟁력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또 444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1위였는데 444였고 선행을 좀 수월하게 못 나갔어요. 이제 다른 말들이 이제 저거 안쪽에서 밀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잡아줘서 그런 건데. 이 경우 좀 그런 게 있어. 다 잡아줬어. 바깥쪽에 있는 말이 선행을 가도 안쪽에서 뭐 하나 오겠지. 나올 거야. 끝까지 잡아줘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비벼요. 근데 그리고 죽어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 안쪽에서 뭐 하나는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나오는 애도요. 붙들고 나와요. 같이 비벼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뭐 4열 행대, 5열 행대 뛰면서요. 진짜 얘기 잘한 게 바깥쪽에 선회가 밀고 나오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안쪽에서 뭐 하나 나오겠지. 나 정말 참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말이든 나오긴 나와.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네. 예. 그렇게 안 나오고 처음부터 잡고 가면 된다고 내 얘기는 그러니까. 정말. 난산여제의 연투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통요 경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쪽 코딱지 잘 파고 왔다고. 한비태양이 못 뛰는 게 아니라고 김태민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그때 했고요. 3번 프로프입니다. 변화가 좀 계속 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선행은 안 갑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일 빠른 말인데 직전에도 딱 나갔는데 붙잡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 가면 안 되니까 이제는 말을 바꿨으니까 따라가는 건데 조교가 뭐 크게 더 좋아진 건 없습니다만 늘 그 상태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성이라면 또 안쪽이고 초반에 밀리지 않는 말이고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번 프로프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준메인 A급 배당 승부입니다.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이 준메인 A급 승부인데 이 말은 안 팔릴 거예요. 팔릴 수가 없죠. 지금 뭐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얘가 인기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교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인기마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 팔리는 말을 이정원이가 노리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노리지 배당 좋다고 노리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의 결과들을 보세요. 제가 배당 좋다고만 노렸냐고요. 결과로 입증을 다 해드렸습니다. 메인 승부, 뭐 일반 승부들 다, 고배당 승부들 다, 예? 뭐 조교, 전개, 뭐 직전의 내용, 상대들의 불확실성, 이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배당 승부를 들어가서 결과로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6경주 준메인 승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인기마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승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 조교빨이면 제가 원하는 그런 전개만 해준다면은 이 말은 옵니다. 예, 근데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배당 찬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1600 국산 5등급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나름 내용 있는 마필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김태민 의원. 1번 에코화이트입니다. 직전 경기 킹덤보와 함께 압도적 인기를 모았었죠. 안쪽에서 이제 선행을 잘 나갔고 이제 킹덤보가 이제 3코너부터 서서히 압박을 들어가고 결승주로 접어들면서 이제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블록 이제 킹덤보에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와 마지막까지 2살짜리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근성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걸음이 괜찮았어요. 그렇죠. 킹덤보가 그렇게 압박을 들어가는데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모습을 봤을 때 1번 게이트라면은 뭐 이번에도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셔야죠. 네, 신장세죠. 네. 동일한 신장세급의 말이 14번 퀸업이죠. 네, 직전에 넌 죽었어. 제가 죽었죠. 네. 퀸업을 개 호구로 봤다가 쌍콤피를 흘렸습니다. 영원 다이나모는 인정을 하고 땅바닥 추입을 하는데 왜 요즘 추입마 중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추입을 하더라고요. 이제 몇 두가 이제 그런 말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직전에 얼레벌레 끌려제 들어온 게 그게 이제 좋아서 그냥 말이 알아서 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끝걸음 여력이 있었고요. 자력 추입이고요. 늘어난 1600 거리에도 적합한 스타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에코 화이트와 더불어서 1번, 14번 이 두 마피를 우선적으로 이제 보셔야겠고 이거 낙원대로가 지난번 승급전에 말이 더 좋아져갖고 이거
갈겨먹으러 다 때린 깨졌어요. 거예요. 예. 왜냐하면 11월 15일 날 개편성에서 어마어마하게 개바람 불고 들어왔거든요. 이 낙원대로를 제가 9월 27일부터 물기 시작을 해가지고 좀 계속 가져갔는데 설마 직전 승급 전에 이게 뭐 킹덤보 에코화이트 이런 말이 있는데 들이대겠어 했더니 이거를 앞에 붙이더라고. 이거를 근데 이걸 앞에 붙여. 승부사는 승부사예요. 킹덤보하고 에코화이트 경주에 붙여 때릴 거라고는. 근데 이게 막건 사면 두고 먹이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매력 덩어리 3복을 먹었거든요. 아 깜짝 놀랐어. 이 뭐야 이거. 낙원대로. 그 제가 잘난 척. 아니 제가 추천은 대끼리 한 방. 아, 그리고 제막권을 혹시 해가지고 이제 10,000원을 샀는데 그게 이제 걸렸죠. 예. 참 대단한 집이에요. 여기서 때릴 거라고는. 이번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서승훈까지 태워놓고. 서승훈이니까는 갈길 것 같은데 꼴등 올 수도 있어요. 쉽진 않을 거고 오히려 매력 덩어리가 좀 낫지 않을까 차라리. 얘야 뭐 아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구장창 뭐 들이대는 거죠. 7살짜리. 예. 어쨌든 1번, 14번 이 두 마리가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8경주입니다. 1600 국산 4등급 모두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 경주 역시도 이제 이세마들이 많은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한골 탈퇴가 된 4번 토파이어를 그렇죠. 비롯해가지고 브리더스컵 출전을 한 9번 마크원 이 두 마리가 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렇죠. 4번은 일단 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 27일 날 인기 1위 팔리고 허무맹랑하게 호적되다가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25일 날 우승하고 직전에도 그 선입견 결대로 이제 붙은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확 기대더라고 많이. 휘청거리. 자구모로 바꾸면서 우체식 되니까 너무 확 기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걸음이 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뭐 힘이 빠져서 그런 거보다는 채찍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이 빠져서 안쪽으로 기댄 건 아니니까 이제 전주부터 칼갈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정을 해야죠. 또 올 수 있다. 그렇죠. 승급전이 네, 그렇죠. 되는지 불구하고 또 올 수 있다. 뭐 마크원도 이제 일반 경주 1600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브리더스컵은 워낙 센 말들이 또 많았고요. 또 서울의 강자들이 대거 내려갔기 때문에 어렵죠. 어렵고 이제 이 경험 차원의 출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9번 좋기는 한데 얘네들만 좋냐? 2살짜리 니네들만 뭐 말이냐? 3세마도 솔직히 싱싱해요. 뭐 2세마만 싱싱합니까? 7번 메이저가 이거 또 올 수 있습니다. 걸음이 완전 이거는 터진 거예요. 네. 지난번에 직선에서 딱 치고 나오는 이 막판 스퍼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유현명 기수가 마무리까지도 이제 직접 맡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7번 메이저 가이를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서울의 김용곤, 임기원이가 타고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 두경의 자존심 유현명이가 또 끌고 들어와야죠. 그럼요. 그래서 2세마 4번, 9번 두 필에 7번 메이저까지 일단 세마필 우선적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경주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일단 인기마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없습니다. 뭐 1번 로키스카이, 뭐 3번 다이아몬드 마린, 여기 데뷔전 졸전을 펼친 4번 아라로즈, 지금 이런 말들이 인기 많은데 사실 지금 열거해드린 말들 모두 못 믿죠. 믿고 갈 수 있는 말들 없습니다. 어느 말이 얼마만큼 더 좋아졌느냐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열심히 준비했고요. 어떤 놈이 좋아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구경주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때리기 좋은 먹기 좋은 배당으로 돈을 만들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후반부 또 연이은 승부 경주를 위한 배팅 자금 마련 경주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구경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1000m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역시 이제 이 4군의 1000m 최단거리 드물지 않은 경주
이렇게 단거리를 선호하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김태민이요. 자, 4번 카이길리입니다. 11월 29일 뭐 계속 이제 당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출전 주기가 늦춰졌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2주 있다 나온 다음에 우승을 했어요. 뭐 나는 출전 주기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능력은 이거다라고 이제 만천하에 이제 입증을 했는데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올해 마지막 경마일 요 상금을 또 획득하기 위해서 약간은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만은 워낙 직전 경주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부담 중량 늘은 거 하나 빼고는 모든 조건이 괜찮습니다. 4번 카이길리 2번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7번 동투자 대입니다. 브리더스컵에서 이제 선행을 나갔는데 세이브드 월드의 압박이 좀 너무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이브드 월드도 지풀에 지쳐 나가 떨어진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오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투자 제이는 꼴등을 올 수밖에 없게끔 그 전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000m 최단거리에 초반이 가장 빠른 마필이고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던 그런 강자들은 뭐 없기 때문에 일반 경주에서는 재도전이 가능하고요. 뭐 2주 만에 역시 빠른 출전이지만 뭐 최강 터치도 지금 경주를 거듭할수록 뭐 계속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주가 뭐 1000m를 좀 좋아하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그래도 인기만 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4번, 7번 3두 인기만 3두 싸움으로 좁혀지는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경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300 국산 4군 모디얼 레필이 출전을 합니다. 일단 인기만 몇 두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전력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좀 걱정입니다. 좋아진 말들도 다수 포진했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경마일이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꽉꽉 차 있고 모든 말들의 준비 상태가 좋아요. 물론 뭐 다음 주 경마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연말 경마 마지막 경마일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거의 뭐 전경주 다 풀게이트고 모든 말들의 준비 상태가 좋습니다. 좋은 말들 중에서 더 좋은 걸 골라내는 싸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요. 11경주 요 끝물 승부경주에서 반드시 한구라 상황을 보겠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200 국산 3등급 모두 13두가 출전을 합니다. 5연승 도전에 나서는 8번 로열 솔저가 또 가장 많은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되게 5연승 가능할까요? 유력하다고 봅니다. 확정적이지가 않고요. 유력?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얘가 입상을 하는데 저기 거의 한 방으로 보니까 뭘로? 10번으로. 10번이요? 잠깐만. 그렇죠. 10번. 저는 8번은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직전에 그 스마일 팩터를 아주 뭐 쉽게 뭉개고 선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일 팩터가 또 워낙 빠른 말인데 폭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스마일 팩터 때문에. 폭주를 무리하게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버텨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이즈 갖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교가 약했어요. 계속 속보만 타다가 금요일 날인가 한번 딱 놔줬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도 만약에 얘를 좀 시원하게 안 놔줬다. 그러면 체중이 더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고도 이만큼 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했습니다. 조교를 정상적으로 더 강하게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더 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열 솔저는 뭐 5연승까지는 몰라도 5연속 입상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태민이는 8번, 10번 두 마리를 세게 보는 거고 그 다음 순위는 승급전이긴 해도 감량폭이 워낙 좋은 7번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도 뭐 단거리형 마필인데 이제 승급해가 올라가도
단거리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모두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일요일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입니다. 자, 이제 13, 14, 15 2019년 딱 3번의 경주만 남았는데요. 이번 13경주가 메인, 그리고 다음 14경주 라스트 또 배당 승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3경주가 이제 2019년 서울, 부산, 제주를 통틀어서 마지막 라스트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력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될 만한 말들이 많죠. 오늘 뭐 14두 풀게이트 편성들이기 때문에 진짜 될 만한 말들이 죄다 몰렸습니다. 뭐 하루 종일 그냥 배당들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13경주 우리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좋아요. 더 큰 배당까지 노려야죠. 자, 그냥 오는 조교장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환골탈태가 된 조교장을 중심으로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경 14경주입니다. 1802등급 우리 14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제 2개 경주가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정원 의원이 이제 14경주 1800m 장거리에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 제가 뭐 어제도 이정원 의원 뭐 띄워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 가시면은 있어요. 그 유튜브에 그 저희 실시간 그때 한 거에 이정원 의원이 원탑이라고 제가 뭐 동생이라서 뭐 띄워주고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원탑이라는데 내 이름 석자 좀 하나 좀 넣어주지. 아이씨 그리고만 이제 했고 근데 요즘 워낙 적중이 좋으니까 아주 뭐 이제 조금 그 집 나갔던 이정원 의원 팬들이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조금 못했다고 막 집 나가고 막 그새 그러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그다음 세네 달은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정원 의원이 한 주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2주 연속 못하는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약간 뭐 기본적으로는 맞추죠. 그러니까 뭐 아주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집 나가셨던 그 누나들, 형들 죄다 지금 쇄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연말 경마 이정원 의원과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지금 1800m 강점을 갖고 있는 말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뭐 당연하죠. 뭐 1800 잘 뛰니까는 여기 나오겠지. 뭐 1200 잘 뛰는 말이 여기 나오겠어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쉬운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800은 잘 뛰니까. 여기 보시면요. 1번 자이언트 홀드만 해도요. 1800 이거 보세요. 야, 미스터 플릿, 스마트 프린스 이런 편성에서 이렇게 뛰잖아요. 얘조차도 잘 뛴다니까. 1800은. 얘가 1400은 못 뛰어도. 근데 2번은 또 못 뛰냐? 2번도 잘 뛰어. 3번도 잘 뛰어. 4번도 잘 뛰어. 여기 잘 뛰는 말들 드글드글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충마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너무 어렵다. 이정원 의원이 이 까다로운 경주, 대한민국 원탑 예상가로 칭송받는 이정원 의원이 여기 승부처로 잡은 거는 이유가 있겠죠.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그분은 좀 너무 많이 띄우신 것 같네요, 저를요.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좀 뿌듯할 거야, 스스로. 그래요? 그럼 뭐 나중에 뭐 보던지 하죠. 뭐 형이 봐줬으니까 뭐. 예. 그러고 그런 거는요, 그냥 저도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다 쓰시든지 하세요. 모르나 봐. 예. 게시판이 어디 진짜 정말. 게시판에 안 써 글을. 예. 뭐 글쓰기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 예.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좀 잘하면은 뭐 좀 칭찬의 글 좀 없나?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뭐 제가 뭐 주중엔 잘 안 보는 편인데. 없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주기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많더라고 때 되면 아이디가 근데 어떤 사람 ABC하고 세 개가 이렇게 꾸준히 골수 팬들인가 봐요. 어느 분은 잘하면 ABC로 번갈아 가면 올리더라고요. 가족 동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족 동원도 있고. 자, 이게 또 끝물에도 쉽지 않죠. 네, 편성들이 지금 김태민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줬는데 좀 될 만한 말들이 많아요. 진짜로 더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마필도 있고 또 이제 기존의 강자로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인기마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2배, 3배짜리, 4배짜리 극저배당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끼리를 맞춰도 돈이 될 수 있는 경주가 이번 14경주인데 네, 그 중에서 이번 조교빨이면 진짜 휴장기 때부터 너무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이번 조교빨이면 저는 그냥 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기 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그 기본 배당도 좋은데 요거 제대로만 엮어서 때리면요. 아주 뭐 큰 배당, 뭐 한 4, 50배짜리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조교빨로는 아주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노림수를 놓고 고배당까지 타격을 하겠습니다. 자, 끝물에 한탕 받아가셔야죠. 전주에 이정원 의원과 함께 하신 팬 여러분들, 이정원 의원이 요즘 고배당 촉이 살아난 거 인정하실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 원탑 맞고요. 자, 이정원 의원과 함께 하신다면 후회 없는 14경주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꼭 적중을 부탁을 드리면서 14경주 이정원 의원께 모든 걸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5경주입니다. 1201등급 모두 14두가 출전을 합니다. 2019 서울, 부산, 제주 통틀어서 마지막 한 경주입니다. 마지막 한 경주. 그리고 1월 1일 수요일 날은 또 출마표가 뜹니다. 그렇죠. 2020년 경자년 저 출마표가 뜹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참 이렇게 와닿아요. 그렇죠? 또 그 생각하기에 또 차이가 또 있는 단어고요. 마지막이야? 아쉬운데.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이런 게 이제 떠오르고 저희 또 이제 뭐 경마파는 또 매조지. 도박파는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 이제 김태민 의원이 2019년에 모든 그런 마무리를 짊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감회가 남다른 그런 또 승부를 해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훗날에 우리 김태민 의원하고 같이 한 배를 타신 분들이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1등급 1200 단거리입니다. 레이팅 140점인데 전혀 의미 없는 레이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단거리에서도 능력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짱짱한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15경주도 이변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김태민 의원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제가 다른 경주를 70 정도 준비했으면 여기는 100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경주 노력을 100을 기울였으면 진짜 이 마지막 경주는 105 정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마지막 경주니까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내리고서 내린 결론은 요 놈이 되는구나. 얘가 대가리다. 라는 결론 내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말들은 좀 약하게 봅니다. 하이섹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기마일 텐데 이제 앞말보다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순말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지만 순말이라고 좀 눈에 보이는 뭐 모닝대로나 이런 걸 또 노리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떻게입니다 그런 말을. 직전에 정말 전개가 개떡같이 꼬여서 힘 한 번 못 쓰고 깨진 이번에야말로 안 팔리는 저의 믿는 강대가리를 놓고 마지막 경주 이정원 의원 14경주에 이어서 배당으로 장렬하게 한번 때려서 2019년 마지막 경마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요, 또 몰려오세요. 네. 나도 모르게 이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좀 적중이 또 돼줘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그렇죠.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엔 돈 좀 벌고 싶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내년에 아주 뭐 더 좋은 그런 경자년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마지막 승부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적중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2019년 저희 쩐해전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2019년이 이제 오늘 빼고 이틀 남았네요. 30, 31일 이틀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연말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서 새해 계획도 미리 좀 짜보시고 저희는 뭐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꾸준한 그런 내용 그리고 꾸준함을 잃지 않고 좋은 그런 내용들을 알토란 같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첫 방송 1월 5일 금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